와, 여러분 요즘에 진짜 이상하네요. 이게 신라젠 뭐 다 아시겠지만 신라젠 개인 주주가요. 투자하신 분들이 17만 명이에요. 지금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2천. 이거 시총 유지되는 이유가 이 개인분들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1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총 1조짜리가 상폐가 된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 단순히 회사의 횡령배임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상장 출발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 회사를 누가 상장시켰으며 자 보세요. 이게 이 회사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시장에서요. 이런 주식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 가운데 상장이 된 거예요. 완전한 설계 가운데. 자 보십시오. 주식 수량도 지금 7천 원인데도 1조면 당시에도 굉장히 크게 상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상승이 쭉 갑니다. 즉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요. 1년 만에. 단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최고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원과 대주주가 매도를 합니다. 대주주까지요. 심지어.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요? 1,400억 벌었대요. 이게 2019년도 기사에 나온 겁니다. 1,400억을 차익 실현한 거예요. 1년 만에.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작정하고 와서 여기서 팔겠다라고 아예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10,000원대로 최근에 내려왔었잖아요. 이때 이 대주주가 뭐라고 했냐? 걱정하지 마라. 팩400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건 연구할 거다라고 해서 주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횡령했죠. 도망쳤어요. 그리고 1,400억으로 뭐 했냐? 회사에 뭐 더 나은 부분을 투자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태원 쪽으로. 그래서 60억짜리 자택을 구입을 해요. 이 대주주가요. 무슨 말이냐? 애초에 이 상장 자체나 이게 이 시작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정상적인 주식이 어떻게 갑자기 1000%가 올라갑니까? 그쵸? 1000% 올라가는 주식 1년에 몇 개 있나요? 찾아보시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주식이 어떻게 상장하자마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팩400이라는 그 찌라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돌렸다는 거죠. 이거는 의료 쪽에 있는 분들도 이 재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팩400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결국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누가 뭐 돈 다시 물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막말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렇게 나눠줄 겁니까? 이거 자기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면요. 이거 자기 손실로 되는 거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식에 있어서 보상이나 뭐 이런 건 사실 바랄 수가 없지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7만 명의 투자자가 한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건 그만큼 회사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된 부분 있잖아요. 거짓된 부분. 사기인 거죠. 사기. 사기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이 대주주의 그 재산을 압류해서 어쨌든 횡령했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상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져요.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여기서 뭐 고점 매도하고 그리고 대주주가 또 안심시키고 그런 것들로 또 언론에 뿌리고 언론 플레이해서 사람들이 못 팔게 만든 거죠. 따지고 보면은 나가지 마 이거예요. 나가지 마. 나가면 주가 망가지니까 그 전에 나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가지 마. 우리가 먼저 나갈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거는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또 이제 신라젠도 그렇고 지금 이 전체적인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봤을 때 좀 너무 악재가 겹치니까 확실히 이 시장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시장을요. 이게 상패는 좀 충격이긴 한데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이러한 신라젠과 같은 그러니까 제2의 신라젠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신풍제약도 그렇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뭐 한국 BNC도 그렇고. 그쵸.
이런 종목들도 다 사실은 고점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누군가 팔고 피해는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보는 방식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신라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것만 딱 해먹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죠. 딱 1년 동안 올리고 1년 동안 개미한테 물량 다 넘기고 엠파형으로요. 다 넘기고 마지막에 다 도망가고, 이건 마지막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세력이 던졌고 여기는 이제 끝물 정보 받은 애들이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주주 구속당하고, 그리고 뭐 괜찮다 얘기했지만 그걸 믿었던 주주들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 소식은요, 상폐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동안 주주들이 고생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의 일이, 완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주식에 우리도 역시 물릴 수도 있고 우리도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 어떤 식으로 주주들을 이제 납득시킬 것인지,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실은 작전 형태예요. 세력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세력주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도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한국 BNC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차트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피해자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은, 절대로 세력이 다 해먹은 거, 상승 다 시킨 거, 이런 거 고점에서 절대 매수 금지하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이건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생각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주주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힘내시고, 그래도 힘을 내시고 최대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를 내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